다소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임대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은요? 중개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전세의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 전세 등기를 해놓는 물건으로서의 전세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보통 전세 등기를 하지 않죠. 안 하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월세와 다르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조금 높이 받고 대신 월세 없이 진행하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잘 보전받을 수 있고 잘 환불받을 수 있나, 그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법률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건으로서의 전세,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물론 이제 뭐 저당권이나 그런 것처럼 보장을 받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죠. 전입신고 하죠.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살짝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중개사들도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임차인,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확정일자 안 받는 분도 막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뭔지 좀 쉽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확정일자란 계약서 여백에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 날짜의 도장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걸 찍어두면 이제 후순위로 혹시 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거나 다른 뭐 가압류 채권이 있다거나 해도 내가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니 나에게 전세금을 더 먼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고요, 네. 등기소에 가셔서 찍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도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계약서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바다, 네, 내가 그렇죠. 1등이다 이거죠? 예.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주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안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다.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전세 계약이 괜찮은데 반전세는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반전세,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 8천만 원, 네네. 그리고 월세 조금 내는데 아니요, 확정일자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꼭 확정일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전세는 이제 2년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한 90% 이상.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90% 이상은 내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요. 왜냐면 전세 줬으니까. 상당히 높네요. 예,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전세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죠. 전세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이사를 네. 갈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전세금을 꼭 받아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죠. 보통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입자가 또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네. 분들은 전세 보증금 이제 돌려받지 않아도 네, 그냥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다른 전세 좀 뭐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매매를 해서 분들은 가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집을 네. 사다 가서 그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나 이사 갈 수 있어. 이런 임차인들, 세입자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금 반환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족 중 일부만 우선 이사를 시키고 일부의 주민등록만 이전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만 네, 이렇게 이전하는 일부만 거예요?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요? 거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네. 않아도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예. 네네. 그렇지만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죠. 아, 임차권 등기. 네네. 임차권 등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변호사님하고 잠깐 시간을 좀 정해서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점유랑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네네. 대항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네. 어렵지 않은데 네. 사람들 어려운 줄 알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 네. 아,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뭐나 이제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가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네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다거나 뭐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죠. 아, 그래. 법으로 가는 거는 아직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네. 나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이제 네. 돌려받아야지만이 내가 집을 샀으니까 나 잔금도 입금 뭐 이렇게 치러야 되고 하니까 이사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나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세 보증금 받아야지 이사 나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됐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아, 새로운 세입자 네. 찾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유능하신 중개사님을 찾아가서 새로운 네. 세입자를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막 문제가 됐어요. 열흘밖에 안 남은 거 이제. 근데 열흘밖에 안 남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저 근래에 있어요. 네, 되게 유능하십니다. 네, 저 빨리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는 거에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집이 영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아, 내용 증명. 네, 이제 만기가 됐으니 저는 네네. 나갑니다. 돌려주세요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주인들 중에서요. 네. 내용 증명서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시고 기분 엄청 나빠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서 보낼 때 미리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게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한 거지 그 집주인을 정말 막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좀 의사소통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내용 증명서 보내고 나서 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이제 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법적인 방법을 취하셔야죠. 소송 걸어야 되나요? 뭐 소송 전에 네. 우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채권이 있잖아요. 네. 그 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해두실 수 있어요. 아, 가압류? 네네. 그게 만기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기만 지나야지 할 수 있는 우선 거예요? 만기가 돼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 만기를 채우시고 이제 채권에 기초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만기가 지날 네네. 때 이제 가압류 한다? 네. 그러면 뭐 집주인 좀 상당히 저한테 와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야, 가압류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 전세를 줄 수도 없고, 힘들다. 네, 어렵죠. 팔 수도 없고 집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뭐 돈 주고 싶어도 이제 다음 전세 계약이 안 되니까 돈을 지금 못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압류해도 이제 어떻게 전세 보증 못 돌려받아? 그러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죠. 아, 청구 네, 소송? 우선 가압류를 해두시고 음. 이제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네. 그럼 이제 가압류 등기를 이제 압류 등기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경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송보다 좀 빠른 방법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뭐 지급 명령 신청인데요. 네. 그거는 정식소 전에 이제 하는 건데 네. 조금 그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조금 단축이 됩니다. 아, 지급명령. 네네. 그럼 지급명령 받으면 그걸로 그래도 만약에 못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로 막 경매나요? 네, 지급 명령을 해서요. 이제 그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면? 네, 그 이의 신청 임대인 쪽에서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네.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네네. 그 결정문을 가지고 경매를 하셔야죠. 와,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잘 안 돌려줘서 그렇게 가압류, 압류, 뭐 이렇게 지급명령 해가지고 결국 내 집이 경매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잘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이제 중간재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부동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집주인이다 그러면 어떤 걸 이제 권해드릴 수 있냐면 이제까지는 전세 금액이 보증금이 계속 올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년 만에 뭐 1억 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제까지 많이 올랐으면 전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내가 자금에 여유를 좀 두는 거 그 방법이 최고 좋고요. 실제로 전세 그 보증금을 좀 낮춰서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하면 계약이 좀 잘 되는 사례도 그렇죠. 예, 네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집주인한테 먼저 이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사표시를 좀 하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 의외로 한 달 조금 못 남겨놓고 저 이사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그건 저는 인정해요. 왜냐면 네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해볼 사례가 많지 않고 네. 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 전세 계약 기간이 한 6개월 남았어.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후에 미리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 분쟁의 소지가 네.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전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뭐 분할해서 지급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네. 좀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상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또 제가 중개에도 실무에는 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다음 사람 들어올 때 네. 좋은 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와, 이 집 너무 깔끔하다. 네. 그러니까 집 전체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계약도 잘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집은 되게 좋죠. 역세권에 뭐 사이즈도 좋고 전세 보증금도 좋다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네. 계약.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네네.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네.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으시려고 하면은 그래도 계약이 돼야 되니까 그 좀 중요한 그런 개인적인 무슨 뭐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금전이나 무슨 뭐 폐물 막 이런 네네. 거 이런 거는 좀 바깥에 좀 빼놓으시고 발주하고 그 다음에 잘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잘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네.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전세를 넣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이게 다 각 세대마다 근저당 설정, 은행에 융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계약을 작성할 때 101호, 102호, 103호 다 이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 빚이 네. 없는 상태로 네, 하는 네. 조건으로 네. 이걸 전문 용어로 근저당 알소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네. 조건인데 먼저 딱 말씀. 네, 저는 이제 은행에 직접 가죠. 네. 잔금할 때, 네. 이자할 때. 네. 그래서 가가지고 자 101호 말소하러 왔어요라고 은행 중개사님이 직원한테 직접 가셔요? 같이 가요. 아. 집주인, 세입자, 중개사. 네. 저는 그게 저의 철칙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은행 직원한테 101호 이거 말소하러 왔다 해가지고 다 처리를 잘 했어요. 네네. 그럼 보통 한 넉넉히 한 일주일이면 그게 말소되고 깨끗한 이제 그런 권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집이 되는데 딱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봤는데 네. 101호가 말소가 안 되고 아. 102호가 말소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집주인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 영수증이 나오는데 네. 상환 영수증에는 101호라고 안 써 있어요. 네? 그 저는 열심히 쫓아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 직원의 실수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행 그 업무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지금 은행에서 실수한 건지 네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 말소를 102호가 아닌 101호로 해달라고 네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2호 그래서 이제 지급은? 그래서 바뀐 거죠. 네. 이제 다시 네네. 은행에 바꿔서 해줘요. 아. 그럼 101호 그 근저당 네. 은행 근저당 말소해주고 네네. 102호는 살려주고 아. 그런 거죠. 그 여러 가지 막 변수가 네네. 많- 변수가 많네요.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고 네. 또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볼 건데 네. 보통 우리는 이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란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다 쓰는데 예를 들어 자 지금
여기에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은행 융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죠. 네. 근데 집주인이 갖고 걱정하지 마 하면서 잔금으로 수령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따라가서 결말을 보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 잔금만 입금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안 갚. 문제가 터진 거네요. 안 갚아요. 음. 그래서 왜 안 갚냐고 했더니 그냥 안 갚으면 돼요. 근데 계약서에 써놨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서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근저당을 말소해 준다. 네, 써놨죠. 네, 써놨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근저당을 말소할 의무가 이제 계약상 중요한 의무가 된 것이죠. 이제 임대인이 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거고요. 채무 불이행? 네, 계약 불이행이죠. 그럼 책임 네. 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는 여기 못 살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네. 또 임차인이 이미 뭐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비용을 투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배도 전세는 이 집주인이 대부분 도배 안 해주니까 네네. 도배도 하고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비용까지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네. 근데 만약에 나 이사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또 보증금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똑같이 방금처럼 밟으셔야죠. 또 가압류하고 또 소송하고 네네. 근데 아. 이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인 쪽에서 이제 계약상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 가더라도 이런 경우면 임차인 편을 많이 들어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 그런 거 뿐만 아니죠. 엄청 많죠.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잠 새면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중개사한테 요구해야 될 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개사님들이 뭐 좀 꼼꼼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처럼 집주인한테 입금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안 갚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근저당이 있으면 꼭 갚는다. 그리고 근저당이 없을 때 쓰는 그 특이한 문구도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이 집주인은 계약 후에 해당 임대 목적물에 근저당이나 권리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반드시 써놔야 돼요. 네.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하자가 생겼어. 그래서 집주인 잘못이 없지 않나요? 딱 계약, 내 집 가지고 내가 근저당 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세입자가 무슨 참견 이렇게 하면 나 할 얘기 그렇죠. 네. 없는 거죠. 집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주인들 중개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할 것들을 잘 요구해서 내 전세 보증금을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잘 많이 네. 봐야 되겠죠. 오랜 시간 우리 변호사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저의 실제 리얼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우리 저하고 우리 변호사님하고 마지막 멘트 하나 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세 계약 중요하다. 꼼꼼히 따져보면서 계약하자.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꼭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자. 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사이트에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것이 있으니 전세 보증보험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사할까요? 임바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